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20일 한국, 미국 반도체 급등에 따른 대장주 관련주 정리 5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편의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정말 요거 작년에 반도체 대장주로서 정말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수가 무너질 때 정말 실리를 무너뜨리는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지만 다행히도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요 횡보의 구간 안으로 가격대가 들어왔다는 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들 생각보다 많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저항 라인 넘을 듯 못 넘다가 한순간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이탈했을 때 약간 심리로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더라. 한미 반도체도 지금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요 가격대들 대략 6만 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죠? 6만 2천 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요 박스권의 상단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MT입니다. PMT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 반등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이평선 라인들 모여있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과 장대 양봉, 좋은 거래량,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격대 지지가 21선 라인과 겹치면서 5,600원대에서 정확한 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요거 제주 반도체 차트와 좀 꽤 유사해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시총이 630억으로 낮아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 한번 더 상승했을 때 6,300원대를 넘어가면서 단기 급등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 라인을 명확하게 5,600원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일단 요 종목 자체도 작년에 고점을 찍고 쭉 밀린 상태 지금 한번 지어서 본다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런 각도에서부터의 돌파가 나왔을 때 좋은 추세 이평선 라인 5개가 최근에 완벽하게 모여 있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 상방 돌파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위에 저항 라인 때 대략 28,400원대 저항 돌파됐을 때 생각보다 저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8,400원대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많이 조정받았던 만큼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 나올 수 있는지 저항 라인 28,400원대 돌파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정을 어느 정도 횡보의 그림도 만든 상태에서의 상승 돌파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241선에서 계속 버텨주면서 반등 추세 만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는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고 바닥권에서 지금 저점 이런 쌍바닥의 형상 만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부분 긍정적입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초가까지 급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역시나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반등하는 흐름 윗꼬리가 지금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저항 라인 241선과 이런 고점 찍었던 가격대 명확하게 3,000원에 있네요. 3,000원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도 조정 정말 많이 받았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많이 받았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거의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이면 역시나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쉽진 않아 보여요. 바로 위에 21선, 61선, 121선이 겹쳐져 있는 구간. 뭐 근데 리노공업도 이런 차트 흐름에서 한순간에 돌파되면서 급등 나왔으니까 조금 더 뭐 아직 희망을 가지면서 볼 수 있다. 적어도 3,3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줬을 때는 계속해서 최근에 241선 저항 라인 대략
3,500원대 저항 라인 넘지 못했는데 3,300원 돌파, 3,500원대 돌파되는 순간 요거 리노공업과의 비슷한 차트 급등의 모습도 만들 가능성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런 구간 횡보하면서도 수급이 과거에 분명 좋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런 수급의 힘으로써 의미 있는 저항 라인들 순식간에 돌파됐을 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FST입니다. FST도 이것도 추세가 예쁘죠? 급등을 했고 조정도 굉장히 과하게 나왔고 과대 낙폭의 위치에서 사실 61선, 121선, 241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런 구간에서 사실 지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가장 저는 베스트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나 지수가 밀릴 때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요거 마지막 거래일에 241선, 121선 겹쳐져 있는 가격대가 지금 22,600원대인데 22,600원 장중에 윗꼬리로서 살짝 돌파했다가 밀린 부분 분명히 아쉽지만 다시 한번 22,600원 다음 거래일에 돌파하고 그 위에 있는 61선, 21선 특히나 21선 위치까지 돌파해 줬을 때 대략 24,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림을 만들어 줬을 때 많이 물렸던 만큼 충분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하면서 24,000원 돌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요 흐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과정 분명히 나쁘지 않게 올라오고 충분한 조정 이제는 반등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홀딩스도 요것도 단기간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었죠. 거의 12월 말 12월쯤 요 구간에서 급등을 했다가 급등했던 만큼 생각보다 조정이 강하게 나왔고 지지 라인 요런 구간이 있었는데 요런 구간 또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반등 위치 나쁘지 않아 보여요. 121선, 241선, 121선, 61선 이평선이 장기 평선 라인이 강한 지지를 받쳐줄 수 있는 구간, 수평적으로 매물대가 있어서 수평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급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왔을 때 떨어지고 있는 21선 그리고 이전에 수평 저항 가격 3,400원대 재돌파하면서 반등의 흐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요 저항 돌파 보시면서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반등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지금 위치에서의 반등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또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그림 저는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요 앞에 뭐 이렇게 급등락의 매물대를 봤을 때는 쉽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차트인데 어쨌든 의미 있게 저점 라인대를 잡아내면서 박스권에서의 돌파가 의미 있게 나왔던 요날 1월 10일 날 양봉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고점 찍고 오랜만에 241선 구간 터치했었는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밀리면서 안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박스권에 들어왔다가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 다음 거래일에 1350원대 재돌파하면서 상승했을 때는 결국에는 요런 구간들 다 매집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런 구간도 제가 매집일 수 있다고 체크를 해뒀었죠. 요런 거래량 터졌던 부분 매집이었다면 이 매물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받았던 241선 153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의 매집 형상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일단은 고점 횡보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리고 고점이 연결되는 추세 라인을 이어서 그려봤을 때 순간적으로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 눌린 상태가 이 추세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이 꽤나 위에 있네요. 최근에 고점 찍었던 위치와 거의 동일한 위치 34,400원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34,4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 구간까지 상승했을 때 흐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종목도 조정을 꽤나 길게 받은 상태에서 241선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 상한가 나왔던 구간 종가 가격을 지금 한번 지워볼게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인데
그림인데 상한가 종가 나왔던 가격이 항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거래일에 요 가격대 27,600원을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눌렸던 만큼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갔을 때 곧 전고점 저항 라인대와 볼린저 밴드 상단 일치합니다. 이전에 매물 때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가격대 33,300원대네요. 단기간 급등하면서 33,3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혹은 그 이상 상승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그림에서 이런 박스권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흐름이 좋을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도 이것도 온 디바이스 AI 내용 나오면서 저점 정말 크게 급락했다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지만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지지 라인은 이런 구간 매물대가 있는 지지 대략 28,600원대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33,700원까지 다시 한번 채워줄 수 있는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21선 요 가격대 31,000원대 있네요. 31,000원 돌파 33,700원대까지 단기 상승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다음은 DB 하이텍입니다. 요거는 차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빠지고 있었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고점 라인을 넘어가는 추세에서 좋은 흐름이었으나 저항 라인은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빠지면서 지금 쌍바닥을 그렸던 저점에 가까운 위치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행히도 5일선 따라서 계속 빠지는 흐름인데 5일선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 이평선 라인들이 꽤나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는 힘들 수 있고, 그래도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요런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완벽한 과매도 구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1선, 21선 겹쳐져 있고 수평 매물대가 있는 54,000원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스입니다. 테스도 요 종목도 저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중에 하나 테스, 이런 거를 연결해 봤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한번 돌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 라인 19,000원대, 고점 라인 23,000원대가 굉장히 명확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안 좋았던 거는 이평선 라인 5개를 완벽하게 모인 상태에서 하방으로 빠졌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모았던 이평선 라인 대략 28,000원을 강하게 재돌파했을 때 많이 눌리면서 심리를 무너뜨리고 반등했던 하는 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 28,000원대까지 빠르게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MT입니다. IMT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죠. 박스권에서 다지는 모습, 반등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진 않았고 지금 아직도 5일선 밑에 캔들이 잡혀 있는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도 있습니다만 박스권의 흐름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등했을 때 이런 가격대들 18,900원 2만원대까지 단기 반등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근데 다시 박스권 그리다가 2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추세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상장했을 때 고점 가격대 3만원대까지도 또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2만원대 박스권 저항 돌파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서, 그리고 지지 라인 명확하게 16,000원대 잡혀 있습니다. 16,000원대 한 번 더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이 부분 또 강한 지지 라인이니까 생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지지 돌파됐을 때는 28,000원 돌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래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조정 정말 길게 받았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또 연결해서 그어 봤을 때 대략 요 각도로 지금
계속 빠졌다는 거 볼 수 있고, 최근에 장대 양봉으로서의 의미 있는 돌파가 있었고, 고점 윗꼬리 계속 그리면서 저항 요런 구간에서 많이 느꼈네요. 요 앞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 대략 25,500원대 강한 저항 라인을 느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 61선, 1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 근데 요런 구간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 분명 불안할 수 있지만 매집이었다면 많이 눌렸던 만큼 반등의 추세 기대할 수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정말 최근에 241선 생겼네요. 21선과 겹치는 22,800원대 돌파될 수 있는지, 추가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25,400원까지 올라가는지 그 이상 올라가는지 추세를 많이 조정받았던 만큼 눌렸다가 다시 반등, 이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일단 요 종목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평선 5개가 모여있는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빠지고 있고, 요 종목도 일단은 아직도 5일선 아래에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의미 있는 수평 저항 가격대 61선과 겹쳐져 있네요. 요 가격 8,600원 돌파되는지 보시면서, 일단 8,600원 돌파 우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음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요 종목 과대 낙폭이 있는 위치에서 이런 구간 의미 있게 241선 만날 때 반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단기간 정말 잘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요 앞에 고점 라인 돌파 53,000원 이쁘게 만들어지는 돌파가 있었지만 바로 추가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 53,000원대 요 저항 라인 딱 종가 맞춰줬네요. 요 종가 라인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적어도 볼린저 밴드 상단과 고점 찍은 가격 56,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빠지고 있는 흐름이었지만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56,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그 이상 상승했을 때는 역사적 고점 66,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에서 상승하는 흐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K 홀딩스입니다. BK 홀딩스 요 종목도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의미 있게 거래량을 터뜨렸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조정이 나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의 완전히 바닥권까지 밀린 상태에서 딱 1,000원대까지가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1,000원을 살짝 깨면서 위험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종가는 1,040원대 마무리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이 강한 매집이었다면 생각보다 단기간에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121선과 박스권의 상단 115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요런 매집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이상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드니까 1차 목표가라고 보실 수 있는 가격대는 1150원, 명확한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 추가 상승했을 때는 241선까지, 그리고 단기 고점 찍었던 가격대까지 1320원, 그리고 168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집의 거래량과 조정에서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 다시 한번 완벽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도 상장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저점 라인들 이렇게 쌍바닥, 과거의 저점 라인에서 쌍바닥 잡으면서 반등, 지금은 박스권에서의 횡보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것도 저 추가 상승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과 121선이 위에 저항 라인으로 잡혀 있는 구간이니까 75,000원에서 76,000원 돌파, 그 이후에 단기 고점 찍었던 8만원대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요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나오더라도 지금 위치에서는 더 이상 요 지지 라인 대략 69,000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9,000원에서 7만원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니까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가격대 지지는 명확한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QSI입니다. QSI도 일단 차트는 조금 재밌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명확하게 횡보의 모습에다가 윗골이 길게 다는 거래량 터진 모습. 윗골이 길게 달고 있지만 캔들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이 다 매집으로서 작용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평선 라인들 5개가 다시 한번 모여있는 그림인데 이런 매집의 힘이 있다면 캔들로서도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명확한 저항 가격대는 요 가격대 12,400원까지 있으니까 지금 가격대 딱 만원이네요. 만원대부터 다시 한번 12,4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도 요도 칩 관련주로서 크게 올라가는 듯 했으나 최근에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고 다른 반도체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2.5%, 2.2% 정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아직은 5일선 돌파 모습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추가 상승했을 때 121선 가격대 16,500원, 더 올라갔을 때 61선, 21선 지금 겹쳐져 있네요. 17,400원대 이런 구간들 한순간에 돌파된다면 조정을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많이 받은 만큼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단기 반등하면서 적어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의미 있는 수평 저항 가격 있는 19,000원대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